영혼들은 소울필드 A존에서 간략하게 이런 활동들을 합니다. 내가 앞으로 연을 맺을 영혼을 구한다. 그리고 그 영혼과 상세 조약을 정한다. 계약서를 쓰는 거죠. 이제 소울필드에서 영혼들이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물질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고 여러분들하고 에너지로 연결되어 있는 여러분들 영혼은 소울필드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얼마나 많은 활동과 얼마나 많은 정보들을 접할 수 있는지는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숨어있는 정보들도 많고 숨어있는 그런 시크릿 존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것들을 한 번에 영혼들이 다 제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베이비 소울일수록 제어를 많이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3발 자전거도 겨우 운용을 하는데 버튼이 한 진짜 1억 개 정도 되는 우주 비행선에 내가 탄 거예요. 이 버튼이 무슨 버튼인지도 몰라. 다 눌러볼 수도 없어. 다 눌러왔다가 뭐가 오작동할지 몰라가지고 자기가 아는 버튼 몇 개만 쓰는 게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어떤 영혼학교 수업에서 여러분들, 인간 여러분들 말고 영혼 여러분들한테 조언을 했었던 영상이 있어요. 제발 소울필드에서 손가락만 빨지 말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발품도 팔고 막 이러라고 막 잔소리를 했던 영상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 소울필드의 기능을 다 활용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 소울필드의 기능을 안다고 해서 다 활용할 수가 없어요. 이 우주는 참 공평하게도 에너지 컨트롤 능력은 연륜에 따라서 비례합니다. 그래서 내가 베이비 소울이면 에너지가 잘 보이지도 잘 느껴지지도 않고 선명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미들레벨 소울에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 에너지 컨트롤 능력이나 이 에너지 정보들을 마치 이제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보면은 우주는 어떻게 보이냐면요. 정말 많은 빛의 실이 아주 촘촘하게 가로, 세로, 또 높이까지 해서 촘촘하게 에너지 실들이 다 빼곡하게 정렬되어 있는 상태로 공간이 만들어진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촘촘하게 빼곡하게 에너지 빛의 실들이 다 채워져 있는 게 우주라고요. 그런 우주에서 나라는 이 구심점, 나 판도라라는 영혼의 에너지 데이터가 있어. 자, 이 에너지 데이터에서 뻗어서 나오는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빛의 실이 있단 말이야. 여기서 뭐 하나를 틱 땡겨. 자, 그러면은 거기서 딸려오는 것들 중에서 미래 정보가 있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마음에서 어떤 에너지를 떠올려. 나는 그러면은 이 직업을 선택해야지. 그런 마음을 품었을 때 거기서 파생되는 수많은 미래 가능성들이 있고 거기서 이제 툭 딸려오는 미래 가능성들을 찝어가지고 리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는 이미 존재하고 있어요. 이미 존재하고 있고 저 멀찍이서 어떤 에너지 흐름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를 내가 툭 실을 잡아 당겨서 보고 놔주는 거지. 근데 그 실은 얇은 실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그만큼 얇다는 뜻이고 어떤 가능성들은 상당히 확률이 높아가지고 굉장히 두꺼운 에너지 회로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내가 에너지를 더 불어넣거나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어떤 영적인 스킬이 되는 건데 그건 고차원 스킬이고 미들레벨 소울이나 베이비 소울은 이해하거나 실행할 수 없고 아무튼 간에 자 이렇게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여러분들 머릿속에 물음표 더 가득하시죠.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고 이거를 판도라님이 그림으로 보여줬으면 좋겠고 네 저도 그래서 제가 그림을 전공했어요. 네, 아무튼 간에 그래서 설명해드릴 개념은 이제 소울필드의 광장은 대체 어떤 모습일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A존 말씀드리는 거예요. A존에도 공간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물질 세계에서 보면은 공간의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냐면은 보통은 확대와 축소와 압축의 개념이 없는 공간감을 인지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주에서는요 모든 게 에너지고 모든 게 데이터예요. 모든 게 에너지고 모든 게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게 본질이기 때문에 물질은 그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 하나의 점 보이세요? 이 하나의 점? 이 초록색 점 보이세요? 이 하나의 점이 서울만큼 커질 수 있어요. 이 에너지 안에 들어가서 이 에너지를 크게 확대를 하면 이 에너지 안에 공간이 서울만큼 커질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에너지 컨트롤의 한 일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모든 공간이 다 똑같은 사이즈로 똑같은 비율로 있을 거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우주에서는 이 작은 에너지가 순식간에 서울 크기가 될 수 있고 서울 크기의 공간이 이 작은 크기로 압축될 수 있는 게 바로 우주예요. 그래서 이 소울필드에도 굉장히 숨겨진 공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숨겨진 공간들을 제외하고 모두에게 항상 펼쳐져 있는 오픈되어 있는 공간을 제가 로비라고 부르겠습니다. 광장, 로비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소울필드 A존에 있는 로비 또는 소울필드 A존에 있는 광장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무한대로 끝없이 넓게 펼쳐져 있는 그런 광장. 자 여기에서 이제 베이비 소울들 또는 에너지 컨트롤 능력이 좀 떨어지는
미들레벨 소울들은 이 광장 안에 숨겨진 공간이 있다는 것 자체도 몰라요. 그냥 영혼들끼리 광장에서 떠들면은 그 카더라를 듣는 거예요. 어디에 무슨 뭐 어떤 채널이 있고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얘기를 듣는데 모르지. 나는 거기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그런 게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내 영체에는 감지가 안 돼.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울필드의 로비와 광장은 어떤 모습인지를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이 소울필드 로비, 그러니까 모든 영혼들이 그냥 소울필드에 접속하기만 하면 무조건 접근할 수 있는, 압축되어 있지 않고 펼쳐져 있는 A존의 그런 공간이 이제 로비, 광장이라고 하면은 거기는 그냥 허허 벌판처럼 생겼다고 보면 돼요. 허허 벌판처럼 생겼는데 가끔 탑처럼 생긴 어떤 곳에서 홍보물이라던가 상영되는 어떤 이미지들이 있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뉴욕 맨해튼을 보면은 막 정말 광고판 막 화려하게 막 이렇게 있고 엄청난 높이의 빌딩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식으로 빼곡하게 정보가 차있지는 않은데 허허 벌판 속에서 어떤 기둥 같은 느낌의 구조물처럼 보이는 홀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건 데이터예요. 물질적인 실체가 없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등대 역할을 하는 그런 구조물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모든 영혼들한테 어떤 홍보가 되는 어떤 정보들이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하철 지나가다 보면은 어떤 게임 광고 같은 것들 전광판들에 막 올라와 있고 연예인 광고 같은 것도 올라와 있고 막 이러잖아요. 막 이런 것처럼 그런 광고 메시지들이 이제 부착이 되어 있어요. 어떤 영혼이 어떤 업적을 세웠다더라. 어떤 영혼이 어떤 시크릿한 그런 소울 채널을 개설을 해서 어떤 영혼들을 모집하고 있다더라. 거기에 초대될 수 있는 조건은 이러이러하다더라. 뭐라던가 아니면은 요즘에 지구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요즘에 지구에서 이런 문화가 생겨나고 있다. 여러분들이 막 뉴스레터 같은 거 구독하시는 분들은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뉴스레터가 와서 세계 곳곳에서는 지금 이런 소식이 일어나고 있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부착이 되어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전광판처럼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영혼이 그걸 보면서 이제 공짜 정보인 거죠. 그래서 보는 거야. 이런 게 있구나 저런 게 있구나. 아니 뭐 알겠는데 내 자아한테 유용하게 쓸만한 정보는 딱히 없네. 그러면서 이제 참고를 하는 거 대략 흘러가는 거 보고 그걸 보면서 이제 영혼들이 모여가지고 웅성웅성대요. 아 뭐 이런 게 있대 저런 게 있대. 그럼 그거 다 주워 듣는 거야. 이게 이제 적응자랑 영혼들이에요. 되게 별거 아닌 그 수다 속에서도 어떤 유용한 정보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조선시대의 주막에서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얘기 듣고 아 요즘에 뭐 이런 소문이 있네. 아 이런 정보가 있네. 그중에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을 거고 좀 과장된 소문도 있을 테지만 그 안에서 이제 정보들을 습득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영혼들도 내가 어떤 시크릿한 공간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역량 있는 영혼이 아니다 보니까 영혼 무리들이 모였으면 일단 껴서 뭐라고 떠드는지 들어. 그 다음에서 뭐 하나씩 주워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그런 데만 돌아다니는 거야. 왜냐면은 그 영혼들은 로비라는 이 공간에 오래 머물지 않아요. 정보력이 좋은 영혼들, 영맥 있는 영혼들은 그 시크릿한 공간에 다 접속을 해서 들어가지 그 로비에 굳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 로비에서는 그냥 그 무료 정보만 뜨문뜨문 있을 뿐이고 그리고 뭐 코로나라던가 인류 멸망에 대한 그런 확정된 엔딩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그냥 소울필드 A존 어느 구역에 있든 간에 그냥 대대적으로 공지사항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굳이 그 기둥 같은 걸 보지 않아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로비에서 할 게 딱히 없어요. 정보력이 좋은 영혼들은 로비에서 딱히 할 게 없기 때문에 정말 이제 어디에도 낄 수 없는 그런 방법조차 모르는 또는 가진 게 없어서 초대장도 한 장도 받지 못한 그런 영혼들은 그냥 로비에서 떠돌아다니다가 에이 뭐 할 것도 없고 에이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기죽어가지고 그러면서도 계속 발품 팔면서 어떻게든 다른 영혼들한테 하나라도 더 물어보려고 하고 말 안 섞어주고 쌩하니 가버려도 100번 물어봐가지고 한 번 답변 듣기도 하고 뭐 저기에 그런 게 있다던데요 하면서 또 나와 비슷한 처지의 다른 영혼들하고 제법 친하게 지내면서 정보 교류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로비 광장은 그런 모습입니다. 정말 끝없이 펼쳐진 허허 벌판 속에서 가끔 영양가 없는 정보들이라던가 지역 신문에 날 것 같은 그런 지구의 실시간의 그런 정보들이라던가 어떤 영혼들의 업적, 사실 업적을 본다고 해서 여러분들 영혼이 크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 영혼이 요즘에 뭐 이런 도전과 이런 업적을 지구에서 세웠다. 지구에도 굉장히 대대적인 뭐 기술의 혁신을 일궈냈다.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배만 아프지. 그런 거 보면서 와 진짜 대단하다. 내 자아는 겨우 적응하고 있는데 완전 그 사세다 그 사세 이러면서 약간 그들이 사는 세상, 영사세다 영사대. 그 영혼들이 사는 세상 약간 이런 관점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간에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럼 판토라님 A존이 진짜 바쁘다던데 A존에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이러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얘기를 해드리자면 A존은요 영혼들의 만남의 장이자 영혼들이 비즈니스를 맺는 곳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영혼들은 소울필드 A존에서 간략하게 이런 활동들을 합니다. 내가 앞으로 연을 맺을 영혼을 구한다. 그리고 그 영혼과 상세 조약을 정한다. 계약서를 쓰는 거죠. 나는 이걸 해줄 거고 그럼 상대는 이걸 해줄 거고 우리의 인연은 이 정도로 대충 시나리오를 잡으면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을 세부 사항을 결정하고 그리고 정보를 서칭하기도 해요. 정보를 서칭하고 어떤 공고가 올라오면은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보통 로비에서 활동하는 영혼들은 그렇게 가진 게 많지 않은 영혼들이 많고 근데 이제 이 채널들이 아닌 어떤 바깥에서 이제 영혼들을 만나는 경우들도 덜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친구 만나면 보통 카페나 식당에서 만나지 길가에서 만나서 진지한 얘기를 하진 않잖아요. 근데 가끔은 어떤 공원 같은 데나 길가에서 얘기를 나누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의해서 로비에서 이렇게 활동을 할 수도 있는 거지만 대부분 이제 영맥이 좀 생기고 이 소울필드에 적응을 잘하고 본인이 가입할 수 있는 채널이 1개 이상 또는 여러 개가 된 영혼들은 본인이 교류할 영혼하고 같은 채널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그냥 그 채널 안에서 그 시크릿한 공간 안에서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고 만약에 이제 내가 가입한 채널과 상대 영혼이 가입한 채널이 다르고 겹쳐지지 않는 상황이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로비에서 얘기를 하게 되는 로비의 구석진 곳에서 간단하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당연히 다른 영혼들이 끼어들 수 없고 가장 구석지고 외진 곳에서 어떤 시크릿한 공간을 조성해서 하겠죠. 채널을 만들지는 못해도. 그래서 이제 보통은 그런 정모를 하는 곳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영혼들이 정모를 하는 곳. 영혼들의 채팅창 인터넷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왜냐면 여러분들 영혼이 소울필드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물질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으면 여러분들 영혼이 한 달이 걸치고 있어요. 물질 세계에도 있고 소울필드에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잠들어 있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막 감정 기복도 크게 심하지 않고 꿈에서 뭐 저장되어 있는 자기 내면 세계에서 꿈이라는 걸 꾸면서 자동 정화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안전한 케이스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유체 이탈이 가능하거나 꿈을 통해서 다른 우주의 차원으로 여행이 가능한 그런 특수한 케이스가 아니라면 대부분 일반인들은 꿈을 꾸면은 자기 내면 세계에 갇혀 있어요. 잠을 자는 동안에 자기 내면 세계에 갇혀 있기 때문에 마치 요람에서 아이가 깨지 않고 7시간, 8시간 자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엄마는 마음 놓고 그 시간 동안 쉬거나 어떤 일을 볼 수 있겠죠? 영혼들은 잠을 안 잡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혼들이 최소한의 의식만 이제 여러분들 곁에 남겨두고 상당수의 의식은 소울필드에 다 치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잠자는 시간에 소울필드에서 정말 더 왕성하게 활동을 합니다. 영혼들이. 물론 이제 지구 반대편에 살고 있는 그런 영혼들하고는 시간대가 맞지가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영혼이 여러분들이 깨어나서 돌아다니고 있을 때 소울필드에서 활동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활동할 수 있지만 상당수의 의식은 현실에 많이 이제 둔 상태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시차는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지역별로. 근데 이제 영혼들이 활동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 그래서 영혼들은 소울필드에서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영혼들을 구하기도 하고 만남을 가지기도 하고 그리고 본인이 속한 어떤 채널에서 유튜브 채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들끼리의 그런 시크릿한 공간이 있어요. 그 시크릿한 공간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그 채널 주인이 결정을 합니다. 그 채널 주인이 나는 이런 영혼들에게 입장 초대권을 보낼 거야. 이렇게 결정할 수도 있는 거고 나는 모든 영혼들이 내 채널을 발견할 수만 있다면 그냥 다 들어오게 할 거야. 그런 경우도 있고 나는 우리 채널에서 이런 정보들을 이런 식으로 나눠줄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뭐 네이버 카페에 보면은 저희 미라클 포유 카페도 그렇지만 등급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것처럼 모든 소울필드에 있는 채널들도 비공개 채널이 있고 공개 채널이 있고 네이버 카페가 비공개 카페가 있고 공개 카페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굉장히 유용한 정보를 나눠주기 때문에 이제 등급이 나눠져 있는 네이버 카페가 있는 것처럼 소울필드에도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차등 분배하기 위해서 등급이 있는 채널이 있고 그 채널에서 어떤 기여도를 쌓거나 어떤 업적을 증명해 보이면은 그와 관련된 업적을 증명해 보이면은 그만큼 조금 더 많은 혜택을 받아갈 수 있는 채널도 있는 것이고 반대로 별로 유익한 정보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누구나 들어와서 누구나 그냥 이 안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가벼운 채널들도 있는 거고 정말 이 우주의 그것도 지구의 소울필드 A존에는 정말 다양한 채널들이 있어요. 시크릿한 채널들도 있고 그리고 어떤 채널은 정말 꼴랑 영혼 3-4명밖에 없는 들어왔는데 볼 거 없어 바로 나가 이런
이런 채널들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홈페이지? 여러분들이 이제 홈페이지를 만들었는데 홈페이지에 손님이 찾아오려면 이 홈페이지가 존재한다는 걸 다른 사람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홍보를 해야겠죠. 뭐 네이버 메인에 광고를 걸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뭐 인스타그램이라던가 이런 데다가 홍보를 해서 이런 홈페이지를 제가 만들었는데 이 홈페이지에는 이런 기능이 있으니까 활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좋은 정보도 올려놨으니까 와서 친구도 사귀고 정보도 교류하고 같이 한번 으쌰으쌰 해봐요. 이렇게 해도 별 볼 일 없으면 안 올 수도 있는 거고, 정말 좋은 정보들이 모인 홈페이지인데 홍보가 잘 안 되어서 안 오는 경우들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정말 인기가 많은 시크릿한 소울필드 채널일수록 소울 채널일수록 엄격해요. 그 관문이 엄격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조건이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캐릭터로 치면 스탯, 특정한 어떤 조건에 달성한 그 조건을 굳이 면접을 보지 않아도 돼요. 그냥 특정한 에너지 상태에 도달한 영혼들한테만 발송이 되는 거예요. 즉, 이 채널의 입장할 자격이 된다라고 자동적으로 그 데이터를 판단해서 자동적으로 그 초대장을 보내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뭐 채널들의 주제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여성인권 운동이 굉장히 한때 핫했잖아요. 그것도 이제 채널이 운영이 되고 있고, 여성인권 운동에 관해서도 채널이 하나가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개예요. 왜냐면 채널들은 영혼들이 각자 만들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비슷한 주제로 채널들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규모가 큰 채널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채널 안에서 영혼들이 나름대로 사람 사는 것처럼 이렇게 에너지적인 데이터로 홀로그램처럼 해가지고 가짜로 마을도 구성하고 그 안에서 등급도 나누고 임원도 뽑고 해가지고 그 채널들의 영혼이 가입되어 있으면, 영혼들은 언어로 쓰지 않잖아요. 에너지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국적이 상관없어요. 그래서 하나의 주제로 지구에 속해 있는 많은 영혼들이, 각국의 영혼들이 하나의 주제로 모여가지고 토론을 하고 앞으로 지구가 이런 식으로 흘러갈 텐데 거기에서 우리는 이런 역할을 하자, 이런 식으로 의기투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가 가장 재밌는 점은 뭐냐면, 메인 시나리오는 관리자들이 정하지만 세부 시나리오는 이 지구에 태어난 영혼들이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으로 치면은 이 게임의 엔딩이 어떻게 흘러갈지 운영진도 몰라. 자유도가 거의 99.9%여서 이 게임의 유저들이 앞으로 이 게임의 시나리오와 운명과 스토리와 엔딩을 다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되게 많은 영혼들이 나는 이 게임이 처음엔 사냥 게임이었지만 우리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이 게임은 농사 게임이야, 이렇게 우겨가지고 농사를 하고 싶어서 막 거기에 대해서 많이 활동을 하면 진짜로 그게 농사 기능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영혼들이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나는 지구가 좀 이런 곳이었으면 좋겠어. 지구가 좀 자연이 아름답고 잘 보존된 행성이었으면 좋겠어. 나는 또 지구가 과학기술이 발달한 곳이었으면 좋겠어. 이런 거에 따라서 영혼들끼리 채널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정보를 교류해서 서로 으쌰으쌰 해가지고 본인들의 취향에 맞게 지구의 시나리오가 흘러갈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은 청팀, 백팀 이렇게 나눠가지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의기투합을 해서. 그래서 전 세계 각국에서 이제 본인들이 알고 있는 정보들을 한데 모아서 그 모은 정보들을 그 채널에 가입되어 있는 모든 영혼들한테 공통 분배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도 등급이 있는 거죠. 저희 카페 등급이 있는 것처럼 이제 저희 카페에서는 숙제를 하면 등업을 해드리지만 보통 이제 소울필드에 있는 그런 채널들에서는 기여도에 따라서, 예를 들면은 이 채널 존재하는 목적이 지구의 환경을 보호하자 이런 목적이라면은, 그러면은 그 채널이 뭐 비공개 채널일 수도 있고 공개 채널일 수도 있고, 또는 비공개 채널인데 다른 영혼의 추천 제도에 의해서만 가입할 수 있는 채널일 수도 있고, 또는 비공개 채널인데 특정한 조건에 달성을 하면은 초대장이 가는 시스템일 수도 있고,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채널 주인장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이 되는데, 이제 그 안에서 이제 가입을 해서 이제부터는 실적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심층적인 정보에 접근을 하려면은 이 채널의 주제가 지구의 환경을 보호하는 그런 거니까 나는 지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실제로 내 자아가 지구에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고, 또는 내가 지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합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영혼으로서. 이런 것들을 이제 어필을 하면은 그 채널에 있는 임원진들이 정보 열람 권한의 등급을 업그레이드 시켜주거나 좀 더 심층 정보에 접근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더 안쪽으로 진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조금 더 중요한 정보들, 이 채널에 가입한 영혼들이 다 함께 힘을 합쳐서 모은 정보들을 좀 더 많이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정보들을 좀 더 깊게 알 수 있는 걸 넘어서서 이제 이후에는 이 채널에서 핵심 인물이 되는 영혼들이 지금 대체 어떤 식으로 의기투합을 해서 전체적으로 이 지구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고, 그 안에서 본인도 목소리를 내거나 심지어는 어떤 영혼들이 약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내 자아가 지구에서 좀 권력이 있어. 뭐 예를 들면 뭐 국회의원이야.
내 자아가 국회의원인데 이번에 뭐 환경부서를 새로 만들려고 해. 새로 만들고 거기에 좀 예산을 투입을 하려고 하는데 적당히 인물을 찾고 있는데 이왕이면 우리 채널에서 좀 뽑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나와 같은 국가에 속해 있는 그 인물들 중에서 좀 테스트를 해봐서 적당한 자질이 있는 사람을 이왕이면 모르는 영혼보다는 우리 채널에 가입되어 있는 영혼하고 같이 의기투합하면 좋지 않겠어? 뭐 이런 식으로 가거나.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대규모 영혼들이 모이고 수완이 좋고 오랜 역사가 지속된 그런 채널들에서 하는 인재가 많은 그런 채널들에서 하는 활동들인 거고 소규모 채널들 가진 정보가 별로 없는 채널들에서는 사실 이제 그냥 동아리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소울필드 A존에는 무수한 비공개 소울 채널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런 비공개 채널들에서는 각자 영혼들이 자기 취향에 맞게 자기 능력에 맞게 이 지구가 어떤 식으로 흘러갔으면 좋겠는지 본인들의 바람을 담아서 의기투합해서 뭔가를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이런 습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구 관리자들은 전혀 지원해주지 않고요. 영혼들이 그냥 자기들이 좋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그 과정에서 이제 마침 지구 관리자들이 이제 진행해놓은 시나리오와 일치하는 채널들이 있다. 그러면 일부 지원을 해주는 거죠. 예를 들면 세상에는 많은 기업들이 있잖아요.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국가에서 이번에 앞으로 우리 국가를 이렇게 운영하겠다라는 5년치 계획을 짰어. 근데 그 계획에는 뭐 신에너지를 개발하기로 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신에너지 개발에 힘을 쏟고 있던 기업들은 다 국가 지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영혼들이 자율적으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와중에 마침 지금 지구의 이 메인 시나리오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서 거기에 지구 관리자들이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어떤 지원이 들어가는지는 다 설명해 드리기는 너무 어렵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잘 되는 채널들이 지원을 받기도 하지만 사실상은 이제 메인 시나리오와 겹치는 부분들이 지원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동안은 지원을 못 받았었던 게 제가 지구의 6화 설계를 할 때만 해도 이게 이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런 활동들 있죠. 이런 활동들이 비주류였고 지금도 여전히 비주류에 속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메인 시나리오에 속하기는 어렵고 이제 인류 멸망쯤에 그때야 이제 메인이 될락 말락 그래서 소울필드 A존에는 무수한 비공개 소울 채널이 존재하고 있고 근데 그 안에서 끼는 법을 몰라서 전혀 어떤 채널에도 가입되지 않은 영혼들이 있고 그리고 또는 끼는 법을 어디서 소문으로 들었지만 아무데도 초대를 받지 못해서 내가 가진 정보가 하나도 없어서 내가 가진 영적인 정수도 없고 심지어 내가 자아를 개천에서 용란 케이스로 잘 키워낸 케이스도 아니어서 어떤 좋은 정보를 가진 영혼들도 나랑 교류하려고 하지 않아. 그러면은 그냥 주변에 있는 아무 영혼들하고 교류를 해야 돼요. 주변에 있는 아무 영혼들은 어디에 있는 영혼들일까요? 보통은 여러분들 자아의 행동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소울필드에서 만난 영혼들은 정말 각국의 다양한 영혼들이에요. 근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지나가다 어떤 영혼 만나서 우리 뭐 친구할래요? 우리 계획을 해볼까요? 이러는데 알고 보니까 여러분들은 한국 사람이고 그 영혼의 자아는 이탈리아 사람인 거야. 그럼 어떻게 해? 할 수가 없지. 그래서 보통 영혼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육화 설계를 하냐면은 하나는 지구에서 이제 물질 세상에서 흐름을 타는 거예요. 소울필드의 에너지 흐름과 또 이 지구 물질 세계에서 에너지 흐름이 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살을 탈 때 그 물살에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천천히 흘러가잖아요. 그것처럼 에너지에도 기류가 있거든요. 제가 왜 파장을 높이라고 하냐면 에너지에도 길이 있어요. 길. 낮은 파장에 길이 있고 높은 파장에 길이 있어요. 그 흐름을 여러분들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살면 그 기류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생이 그냥 순탄한 사람이 있고 인생이 기구한 사람이 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하던 대로 살았는데 누구는 계속 순탄해. 누구는 계속 기구해. 그 흐름이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 흐름을 제가 이제 주파수층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낮은 층의 주파수인 사람, 높은 층의 주파수인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 주파수층을 높여야지 그냥 힘 빼고 살아도 운이 좋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혼은 이 에너지 흐름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버스를 타고 어디서 움직이고 누구를 만나고 여러분들 눈에는 그거밖에 안 보여요. 물질 세계의 경로밖에 안 보여요. 하지만 여러분들 영혼들의 눈에는 어떤 물살과도 같은 에너지 흐름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 흐름을 따라가면은 내 흐름과 비슷한 흐름을 타는 다른 영혼들이 지나가요. 이렇게 스쳐 지나가요. 그러면 지나가는 영혼들 중에서 어떤 영혼들하고는 인연을 맺고 어떤 영혼들은 스쳐보내고 이런 선택지가 있는 거예요. 이 스쳐 지나가는 기류 안에서 인연을 그때그때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행동 반경이 가까우면서 에너지 흐름이 겹쳐지는 인연들하고 그 안에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파장이 낮은 사람들은 도찐 개찐인데 그 안에서 그나마 나은 인연을 고르는 거고 파장이 높은 분들은 선택지 자체가 굉장히 넓고 굉장히 다 좋은 사람들 뿐인데 그 안에서 유독 더 좋은 사람을 고르는 거예요.
또는 선배 영혼들이 있잖아요. 내가 선택한 가족, 친척 영혼들이 일단 영맥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실제로 여러분들 친척이랑 여러분들 조부모님이랑 사이가 안 좋거나 대면할 수는 있어도 정말 의지하고 기댈 데 없는 여러분들 영혼은 여러분들과의 혈연 관계에 있는 다른 영혼들하고 그래도 정보 교류를 해요. 정보 교류를 하면서 선배들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그러면 서로 그렇게 정보 교류를 하다가 그 중에 한 영혼이 잘 되면 약속이라도 한 듯 에너지를 조금씩 나눠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를 만나고 나서 수소부질기 정화를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운이 좋아지고 파장이 높아졌다고 느꼈을 때 대부분의 분들이 어떤 꿈을 꾸냐면 내가 꿈속에서 우리 집에 들어갔는데 또는 진짜 우리 집은 아닌데 우리 집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어떤 공간에 들어갔는데 별로 친하지도 않은 친척들이 우리 집에 다 들어와가지고는 잔치를 벌이고 있더라. 또는 우리 집에서 우리 엄마 아빠가 해준 밥을 얻어먹고 있더라. 이런 꿈을 꾸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영혼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로또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잔치를 열어서 그동안 제 영혼이 제 자아가 지구에 정착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정보를 나눠주고 기여를 해준 저희 가족 영혼 여러분들에게 국수 한 그릇씩 돌리겠습니다. 에너지 조금씩 돌리겠습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약간 그런 운명 공동체 같은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